그죠? 보시면 이제 우리가 직업 또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전공하고 빅데이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전략산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게 계속 정부에서 발표합니다. 뭐 9대 산업, 13대 뭐 산업, 기반 산업, 또 기반 산업, 주력 산업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 보시면 13대 이제 전략 산업 중에 위에 보면은 9대 전략 산업하고 4대 기반 산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미래창조과학부 옛날에 나온 건데 요즘은 이제 여기서 조금씩 계속 수정해서 나갑니다. 매년 이제 바뀌어가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기반 산업이라는 거죠. 말하자면은 베이스먼트가 되는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그 중에서 빅데이터가 하나의 큰 툴이 된다라는 거죠. 얘가 이 위 거를 전부 다 이렇게 리드할 수 있다는 거죠. 기반 산업은 말 그대로 베이스먼트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과목이 여러분들 베이스먼트가 되는 거에서 여러분들 전공에 다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방법론이라는 거죠. 방법론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빅데이터라는 게. 그거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학교 쪽에서 보면 다양하게 여러분들 전공이 있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학과들을 연결해서 분석 같이 융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이 위에 있는 부분이 도메인 널리지가 되는 거고요. 아까 전에 우리가 봤죠? 도메인 널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도메인 널리지들을 다 하나씩 갖고 들어온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빅데이터가 이제 분석 쪽이냐 아니면은 IT 기반 쪽이냐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IT 하기는 좀 어렵죠. IT랑 연동해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빅데이터 분석 쪽으로 아마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를 갖고 많이 이 수업을 들었을 거예요. 그죠? 자기 전공이 있는데 그 전공에서 나오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석 처리해서 좋은 뭔가를 끄집어낼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다들 수업들을 많이 들으셨죠? 아닌가요? 그렇다라고 알고 그러니까 대부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그 사례들이 있는데 이미 이거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공공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시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석해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분석하느냐? 설문조사나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옛날 방법이고 요즘은 SNS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소셜 네트워크 기반에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캐치해내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도 분석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감정이냐, 긍정적이냐, 이런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해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소셜 네트워크 기반으로 분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 하나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다양하게 자기 분야에서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상담심리 쪽 같은 경우에 어플 중에 하나가 있는데 텍스트 엣이라는 게 하나가 제가 옛날에 본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카톡 주고받은 거 있죠. 카톡 주고받은 것을 여기 사이트에 이 앱에다가 이제 연동시켜 주면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감정이 어떤 건지를 감정 분석을 해서 줍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테스트 해봤어요. 저희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카톡 왜 웃어? 누가 더 좋아했을 것 같아? 제가 더 좋아했을까요? 아니면은 자 궁금하지도 않죠? 자 그래서 이 안에 보시면 여러분들 카톡 주고받은 거의 내용을 보면 감정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카톡 안에. 여러분들 글자 이렇게 칠 때도 그렇죠? 이모티콘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감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단어 하나하나에 그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분석하면 저 사람이 나를 더 좋아하나? 내가 저 사람을 더 좋아하는지 그 감정을 점수로 나타내요. 자, 여러분들 이런 게 있긴 한데 이게 100%라고 믿으면 안 돼요, 또. 이거 믿고 다시 고백했다가 차이고 나면 나중에 저한테 와서 왜 차였냐고 울지 마시고 이런 것들도 개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감성 분석이라는 거하고 연결해서 하면 좋겠죠. 특히 심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말하는 거에 대해서 심리 파악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툴을 이용을 하면, 툴이에요. 이런 툴들, 이게 뿐만 아니라 다양한 툴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툴들을 이용하면 미리 사람하고 상담하기 전에 그 사람하고의 그 언행이라든가 대화 이런 걸 통해서 심리를 미리 파악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은 이제 심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심리평가 이런 도구들이 있잖아요. 설문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하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런 분석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죠. 결국은 뭐냐면 이런 게 아이디어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도메인 지식에서 내가 어떠한 문제점과 어떠한 전략,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런 거를 잘 하면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뭔가가 나오겠다. 이제 이런 게 아이템이 되고 이런 걸로 창업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누가 잘 이제 끄집어내느냐예요. 기술들보다는 아이디어를 잘 끄집어내야 되고. 이제 G2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언어 같은 경우에는 번역이 워낙 잘 돼 있죠, 요즘은. 그죠? 그래서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도 번역 어플 갖고 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번역 어플로 기본적인 내용, 뭐 거기 그 사람들하고 뭐 플루언틀리 대화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어디 장소 위치 물어보거나 뭐 이 정도는 전 세계 국가를 다 통용해서 다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언어 툴들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 앞으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지 않을까. 다 인공지능이 번역해 주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하는 기법들이 있어요. 나중에 기계학습을 설명할 때 이런 게 어떤 원리로 하는지 이런 게 해보겠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I 다음에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올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I 다음에 M I, M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럼 I라고 탁 치면 그 다음 단어가 뭐가 떠요? M이라고 뜰 확률이 가장 높죠. M이라고 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까요? 뭐 이런 겁니다.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단어를 찍으면 그 다음 단어의 확률을 계산해서 뿌려주는 거예요. 어디 많이 봐요? 어디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키워드 칠 때. 키워드 치면은 키워드 앞에 딱 치자마자 뭐가 줄줄이 있어 확률적으로 띄워주죠? 그게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언어 개념으로 해서 활용을 낼 수 있는 거죠. 자,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식품학과들 있죠? 식품학과들 있으면 이제 요리하는 거 말고, 그죠? 식품 영양 쪽이 주로 많으니까, 그런데 보면 다양하게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쉬운 예로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식품 영양 같은 경우에 이제 영양사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에 있는 SNS 사이트가 있다 그러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음식 정보 이런 거. 여러분들 토요일 날 뭐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을까요?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죠?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검색해서 사람들이 토요일 날 뭘 먹고 싶어 하지? 주로 요일마다 먹고 싶은 게 틀려질 거 아니에요. 또는 비 오는 날은 뭘 먹고 싶어 하지?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분석해서 식단 연구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하게 무궁무진하죠? 그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라는 건데, 이제 사회 연결망처럼 이렇게 쫙, 그러니까 거미줄처럼 이렇게 쫙 퍼져 있는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분석을 통해서 각각이 어떤 영향을 서로 영향 관계가 있는지를 이런 분석을 통해서 파악해낼 수도 있고요. 식품에 있는 영양소 이런 거를 가지고 여기 사이트에 봤더니 이제 아몬드가 슈퍼푸드 1위랍니다. 어쨌든 아몬드 많이 드세요. 머리 좋아지게.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기독교 타임즈에서 제가 봤는데 신학이 있는데 이 성경 연구하는 것도 성경 교재를 개발하는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성경 교재를 개발해서 학생들이 이제 좋아하는 쪽의 측면에서의 그런 성경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연구들도 있고 다양하죠. 그래서 딱히 어느 한 분야를 우리가 강조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다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분야가 아니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빅데이터 학과가 몇 개 있을까요? 우리 학교에 하나 있죠? 그죠? 우리가 학교가 2017년에 만들었잖아요. 그죠? 제가 만들었는데, 빅데이터 경영학과라는 이름으로 해서 17년도에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 빅데이터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데가 우리하고 순천향대학교하고 두 군데였어요. 우리는 빅데이터 경영, 그쪽은 빅데이터 공학. 그래서 그쪽 교수님을 제가 잘 아는데, 그래서 서로 얘기하면서 막 이런 여러 가지 커리큘럼 얘기도 서로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어쨌든 근데 지금 봤더니 무지 많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은 23개예요.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쳐봤더니 검색된 게 23개인데 실제로는 이 안에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라는 이름이 없이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봤죠. 통계나 수학 쪽에서도 당연히 빅데이터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겠죠.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여기 지금 보는 거는 빅데이터라는 이름을 가진 학과들만 이제 뽑아낸 겁니다. 전공 이름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것만 했을 때 그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커졌죠. 옛날에 2017년도에는 딱 2개 떴어요. 빅데이터. 3개. 빅데이터 전공하고 빅데이터 통계 쪽에 국민대에서 하나 있었고 3개 정도 있었는데 17년도에 불어 2, 3년 전이죠. 지금은 벌써 23개가 늘어나 버렸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엄청나게 좀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좀 분석한 게 있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대학원도 16개 정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계속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대학원이나 이렇게 올라갈 때 전문적으로 이제 하고 싶은 분들은 다양한 대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자격증 같은 경우도 좀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 이게 빅데이터 쪽이 워낙 이제 신설되다 보니까 몇 년 안 됐어요. 그래서 빅데이터 공인, 국가 공인 자격증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자격증은 국가 공인 자격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설 자격증인데 국가에서 공인해주는 공인 민간 사설 자격증이 있고 그냥 신고만 하는 데는 자격증이 있어요. 자, 요거는 민간 자격증인데 공인해준 자격증입니다. 거의 공인 자격증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과정 하는 게 있고 여기서 이제 경력을 쌓으면 전문가 과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이런 시험을 있어서 이제 4년 정도 하는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조사 분석사라는 이거는 이제 많이 봤죠. 이거는 국가 공인 자격증인데 이쪽은 통계 쪽이에요. 빅데이터 쪽이라기보다는 약간 통계 쪽에 가까워서 그래도 뭐 통계 분석하는데 필요한 이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으니까 요 시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 자격증인데 민간 자격증은 제가 검색해 봤더니 49개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게 허가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게 경영 빅데이터 분석사라고 한국경제신문사에서 하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 자격증도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 민간 자격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격증은 한번 나중에 재미삼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보고 일단 시간적인 제약이 없어요. 인터넷으로 볼 수 있고요. 인터넷으로 수업 들으면 또 공짜예요. 무료예요. 우리 학교랑 연동돼 있고 아마 이런 데는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수업 듣고요. 무료로 시험 보고요. 자격증이 나옵니다.